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는 영웅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뭐 유방암도 굉장히 약한 거였었는데 어쨌든 1918년도 10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병원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고 오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무시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암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했고 뭐 분명히 어디 염증이 있을 거다 하고서 무시를 했는데 남편이 하도 뭐라고 하길래 그 다음에 3월 달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병원에 조직검사하니까 암이 확정이 됐고 4월 달에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가 몇 년이죠? 그때가 이제 19년도 4월 달입니다. 이제 3년 반 조금 더 지난 건데요. 제가 퇴원을 하고 이제 사실 암이라고 했을 때 저도 암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고 뭐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몰랐고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95%는 국가가 지원해주고 5%만 본인 부담인데 100만 원 조금 더 나왔는데 그것도 실비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는 무조건 다 암이면 수술을 권하고 환자들은 암하면 우리가 무서운 병이다 생각하니까 본인이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술을 했고 수술 후에 몸 상태가 계속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요양병원에 잠깐 있었을 때 어느 분이 3번째 유방암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수술만 하고 병원에서의 치료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항암이나 방사선 하면은 자기의 그 면역 세포가 더 약해지고 이래서 자기는 안 하고 3번째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암에 대해서 이제 문의도 해보고 제가 조금 알아보고 대체약 하시는 분한테도 알아보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수술 후에 한 달 후에 병원에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는 때가 돼가지고 제가 그랬었죠.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 이제 수술은 어차피 했고 이제 방사선하고 타목시펜 약물은 이제 기본으로 하고 제가 1기밖에 안 되고 사실은 이제 수술도 잘 됐지만 암의 악성도가 중에서 고로 가기 때문에 항암을 할지 안 할지 뭐 조직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항암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왠지 항암을 하라고 할 것 같아서 일단 선생님한테 제가 그냥 제 스스로가 면역을 향상시켜서 한번 자연치유를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막 이제 화를 내시면서 이제 뭐 이러저러 말씀하시고 수술로는 60%밖에 제거가 안 되고 나머지 40%가 잔존암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방사선이나 약물이나 항암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협박을 주시는데 이제 저는 그냥 제가 스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다음에 몇 월 달에 올까요? 했더니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 말 안 듣는데 왜 오냐고 1층에 뭐 진료기로 다 떼서 다른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저는 그 병원에 못 가고 있거든요. 다른 병원에 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긴 했었는데 체력이 아무튼 굉장히 안 좋아지고 뭐 정말 계단 몇 개를 올라가도 힘이 차가지고 요양병원에 몇 개월 있었지만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 해는 몸이 힘드니까 이제 영양제를 엄청나게 먹고 또 기운이 없으니까 기운을 내려고 음식도 뭐 야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가스가 너무너무 이 가스 냄새가 뭐 이거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너무나 독한 가스가 나오고 기운은 없고 그때 이제 제가 한의원에 뭐 잠깐 치료해서 거기 누웠다가 아니 내가 먹고 나면은 영양제부터 무슨 털어먹는 하루에 비타민 3000ml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며 쓰레기통에 이렇게 수북에 쌓이도록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짐승들은 몸이 아프면은 곡기를 딱 뜯는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거기에다가 또 죽도 먹고 약도 먹고 다 하지만 짐승들은 딱 끊어서 스스로가 음식을 끊고서 스스로가 치유한다.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다음에는 모든 약이 구멍을 딱 끊었거든요. 끊으면서 그래도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이제 10월 달에 우리 박동창 회장님의 기사를 보고는 제가 바로 이제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딱 읽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가 추석 연휴 이제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한 달간을 맨발을 했었고 그 다음 겨울이 오면서 이제 항상 암 환자한테는
이제 제가 그 글을 올린 것처럼 이제 체온을 높여서 면역을 이제 증강시켜야 된다. 뭐 체온 1도 올리면 면역이 높아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들어서면서 안 하다가 다시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가 돼가지고 봄부터 작년 5월부터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했었고 오후에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작년 10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편이 제가 암 수술한 이후에는 이제 피검사에 NK 활성도, 즉 면역세포가 얼마만큼 활성을 하는가,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내 몸의 면역세포가 얼마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가, 그리고 황산화 수치, 활성산소 수치, 산화 스트레스 수치 4가지를 항상 이제 더 그다음 검사를 하는데 NK 활성도 수치는 500 이상이면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2000 나왔고, 그리고 활성산소 수치가 아주 좋음 쭉 있는데 아주 좋음이고, 항산화가 좋음이고,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아주 좋음이고, 작년에 이제 건강검진을 그렇게 했고, 올해 또 9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8월 초에 코로나가 걸렸었어요. 전혀 걸릴 거 생각도 안 하고 걸리지 않을 거라고도 자신했었는데 어쨌든 걸렸는데 걸리고 나서 오히려 걸릴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후유증이 굉장히 심한 거여서 약국에 가고 병원에 가도 그냥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하면서 종합감기약, 항생제 이런 걸 계속 줘주는데 열이 그래도 38도까지 올라가서 남편이 이비인후과 가봐라 목이 계속 아프니까 갔더니 기관지염이라고 해서 거기서 져준 약 딱 한 번 먹으니까 열이 뚝 떨어지고 싹 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한 달간이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예약한 거라서 9월 초에 건강검진을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걸 가져온 게 우리는 수치가 정확해야 믿잖아요. 그렇죠? 그냥 좋다 하면 잘 안 믿는데 그래서 올해 건강검진 수치에서 NK세포가 코로나 한 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 NK세포가 4000이 나왔더라고요. 4000이 나왔고, 예. 그리고 이제 항산화 수치는 작년하고 똑같이 좋음. 그리고 활성산소는 작년에 아주 좋음이었는데 아마 항생제 먹고 그 염증하고 싸우느라고 항상 이 활성산소가 많이 배출이 됐는지 그래도 좋음. 여기에요. 여기 4000 초가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도 또 이게 쭉 나오거든요. 예. 이건 이제 4000 초가는 올해 거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맨발 걷기만 한 겁니다.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이제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맨발 걷기 가고 저희 5005는 아침에 요가팀이 있어요. 맨발 요가팀. 그래서 한 40분 맨발로 요가하고 나머지 또 40분 내지 50분 맨발 걷기 하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집에서 남한산성에 가까워가지고 남한산성을 맨발로 일주일에 한 2~3번씩 또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병원에서 하라는 그 치료를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저랑 같은 병실에 있던 분이 이제 같은 동갑이라 친구처럼 지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도대체 이 약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타목시펜인가 그 약을 보여준데 이제 설명서가 있는데 전체가 다 부작용인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 온몸의 부작용, 어디에 어떤 부작용, 어디에 어떤 부작용인데 뭐 이 한 바닥에 다 부작용인 내용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데 암나차고 이런 부작용 또 다른 부작용인데 이걸 왜 먹냐 했더니 이제 이 친구가 병원에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꼭 먹어야 돼요 했더니 아이 먹기 싫으면 마세요. 저기 한강보이는 큰 병원 있죠. 그래서 얘들이 딱 끊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1년에 한 번씩 유방암이 세 번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항암은 아니고 방사선 약물 먹었어도 1년에 한 번씩 3번이나 걸렸던 친구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맨발 걷기 하면서 좋아져서 제가 남편한테 권했는데도 남자들 당뇨라서 상처나면 안 된다 뭐 한다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몇 달 만에 이 맨발을 했는데 저희 남편은 당뇨가 있고 협심증이 있고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딱 이틀째 되는 날 회사에서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이제 저는 아침에 이제 집에 데려다주고 알아서 먹으라고 준비해 놓고 저는 계속 이제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제 딱 집에 와서 혈압을 재면은 혈압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혈압이 딱 안정권이고 이제 한지 이틀 만에요. 그리고 협심증이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불규칙하게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근데 딱 두 번째 이튿날부터 한 번도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 통증이.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회사 일이 바빠서 올해는 맨발 걷기 안 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가슴에 통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남편도 여러 가지를 체험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보험은 따로 들 게 없이 맨발 걷기가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그 맨발 걷기 중요한 그 무료의 보험이라고 저는 정말 자부하고요. 그 창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올리는 거 정말 제가 이것을 이 증명서까지 가져온 것처럼 정말 그 치유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몸에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은 끝까지 사람마다의 이 나타나는 결과는 틀리니까 예, 아직 결과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맨발 걷기는 거짓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결과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